자, 203페이지 36번. 다음 중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 중 토지의 표시 줄전하여. 토지의 표시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번하고 4번이 있다라는 거죠. 1번과 4번. 그러면 1번에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고요. 4번은 소유자 정리 계리서. 그러면 과연 1번하고 4번을 찍어야 되느냐? 어디를 찍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는 표제부 갖고 올 거가 있죠. 표제부도 표시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4번으로 찍어야 되겠죠. 왜? 소유자 정리 계리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감으로 자기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또 이렇게 감으로 또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가 있다. 그러면 4번에 소유자 정리 계리서. 그러면 2번과 4번은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4번을 찍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는 일일이 외우다 보면 뭐의 세월 다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36번은 그렇게 감으로 우리가 접근해 두시고요. 자, 37번. 지적 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지적 공부의 복구는 세개 정도는 기억해 둬야죠.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1번의 지적 공부의 복구 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어때요? X가 되죠. 바로 1번이 되네요. 이번에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이간전자는 개시간 내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내라는 포인트를 잡고 지적소환청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5일이 무슨 신청 기간이다? 이의신청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2번은 맞고요.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 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될 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땅을 갈아엎을 수도 있고 갈아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도면은 복구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 꼴통이 들어가면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건지면 돌아버리는 지문입니다. 거기에다 포인트를 잡고요. 자, 4번은 지적 공부 복구 신청을 거부해서 거부하거나 등재에 대한 변경 신청을 거부가 들어가면 99.100%는 거진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면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하지 않네요. 등재사항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번은 맞고요. 5번에 지적 공부의 복구라는 단어가 나오네. 그럼 복구라는 데에서 소유자 줄잖아요. 소유자는 권리죠.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로서 반드시 부동산 등기 기록이나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 기록 밑에다가 기등기라고 써놔요. 법원의 확정 판결은 미등기라고 써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5번도 정답이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지적 공부의 복구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보다는 더 좋은 게 38번이에요. 그러면 이 38번은 문제를 샘플 문제로 좀 잡아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지적 공부 복구도 올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38번을 별표 3개 놓고 이걸 샘플 문제로 잡아서 잘 마무리해달라는 겁니다. 자, 지적 공부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1번은 지적 공부의 복구의 개념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적소환청은 지적 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오케이. 이번에 지적소환청은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 공부와 가장 일치된다고 인정하는 관계의 자리에서 토지의 표시. 앞의 지적 공부와 토지의 표시가 매치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복구해야 된다. 자, 3번의 지적소환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대장 동그라미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에 복구 자료 조사서 줄쳐놓고 작성하고 도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복구 자료도 줄쳐놔요. 작성한다. 그러면 요 대장과 도면을 살짝 바깥에 가면 또 뭐예요? 또 꼬랑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 도면을 요걸 크로징을 시키면 또 틀린 지문이 돼요. 그러니까 대장은 복구 자료 조사서, 도면은 자료 도 이렇게 연결해놔요. 4번에 작성된 복구 자료에 의해서 적정한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자, 다음에 복구 자료도가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을 때 복구 청량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복구와 관련돼서는 원칙은 청량하나 A적으로 청량하지 않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허용 범위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는 허용 범위를 초과 그랬으니까 우리 청량해야죠. 자, 5번의 지적 소환청은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청량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요거 조심해야 돼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시군구 줄쳐놓고 게시판 동그라미 및 동그라미 15일인데 30일 고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요 38번이 지적 공부의 복구의 전형적인 문제의 한 형태니까 이거는 지적 공부의 복구 문제의 샘플 문제로 잡아도 무난하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39번입니다. 자, 문제 39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요거 한번 하고 가죠. 자, 이제 다 까먹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3-1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다. 자, 세 필지를 합병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워지고 4번으로 합병되죠. 그럼 본번 중 뭐예요? 선순위로 합병되죠. 그럼 3-1과 5는 없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문제 39번은 바로 결번과 관련된 문제네. 그럼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에 기록해서 연구 보전이라는 걸 잡아야 되고, 자, 결번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외 조건이 있다. 우리 열심히 외웠던 자, 지지축이 이제 탄생하네. 지지축. 자, 지지축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번 변경이 되고요. 지번 변경. 자,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이 되고요. 지적 확정 청량 지역. 자, 축척 변경 청량 지역이 되죠. 그러면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지지축. 그러면 문제 39번을 접근해 봅니다. 자, 결번에 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지적소환청은 지번 부여지의 결번이 생겼다. 그럼 점프할 준비, 결번 대장 점프했고 어디에 보관한다? 지적서고 연구 버전. 오케이. 결번 대장은 토지 및 임야 대장별로 구분 작성해야 되며 합병,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사유로 결번이 발생하며 분할과 신규 등록, 분할은 뭐다? 나눠지는 거죠. 결번이 발생할 턱이 없고요. 신규 등록 결번이, 지번이 새로 생기니까 결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럼 5번, 지번 부여지역 내에서 말소된 지번은 그 지번 부여지역에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X죠.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지축으로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결번과 관련돼서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출제되고는 있지 않지만 특히 1번 지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2번 정도 출제를 했습니다. 1번 지문. 결번이 발생하면 지번대장. 이게 아니에요.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이지 지번대장이 아닌가. 한 번은 결번대장은 지번대장으로 멈춰서 지문으로 출제됐고요. 한 번은 결번이 발생할 때 결번대장. 옳게 해서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번대장은 기타 공부지 지적 공부가 아니다. 그러면 결번이 생기면 결번 대장이 기록해서 지적서고 연구 버전이다. 특히 1번과 5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 지축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달라는 거. 그러면 39번은 결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자, 문제 40번과 관련돼서는 일람도입니다. 자, 문제 40번. 40번은 일람도. 자, 일람도와 관련돼서는 한번 봐봐요. 자, 일람도. 제가 이렇게 도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일람도라고 생각해봐요. 일람도.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빨간 걸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네요. 이거는 이제 파란 걸로 표시 한번 해봤어요. 어때 화면으로 파란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얀 걸로 보여요? 하얀 걸로는 안 보이겠죠? 이거는 검은색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봐봐요. 이거는 이제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러면 봐봐요. 탁 쳐다봤어요. 한번 탁 쳐다봤어요. 저를 탁 쳐다봐요. 한번 탁 쳐다보면 이거는 빨간 거, 파란 거, 검은 거. 이 빨간 거는 철도 용지를 나타내고요. 이거는 하천 구구를 나타내고요. 이거는 도로와 칠학을 나타내요. 그러면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슨 도다? 일람도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일람도는 요 이자를 호해서 뭐예요?
여기에서 일자를 하니까 10분의 1이고 4장 미만이면 생략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4장 미만이면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일람제의 축적은 10분의 1이요. 4장 미만이면 생략이 가능하고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일람도. 그러면 서재와 지번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도면의 관리상 빛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포인트를 좀 줘야 돼요. 그러면 서재 지번은 기록되지 않고 가다 빛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10분의 1, 4장 미만. 그러면 요거는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철도용지는 녹이 쓸죠. 그러니까 녹 쓴다, 불구스름하다 이렇게 감각을 잡고 요거는 이제 물 색깔 하천 국어고 요거는 도로, 아스팔트는 검은색이죠. 그래서 도로와 칠학을 나타내는 거 한번 휙 쳐다보면 알 수 있는 게 무슨 도다? 일람도에 출발합니다. 자, 일람도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일람도는 지번 부여지역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도 임야도의 축적 10분의 1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주형 지형 지물은 검은색은 도로를 나타내고 붉은색은 철도 용지를 나타내고 남색은 뭡니까? 하천 국어를 나타내는 세 가지 색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다. 3번의 구체적 필지에 대해서 경계나 지번은 일람도에 등재하지 않는다. 왜? 한번 씩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일람도거든. 그러니까 경계, 지번은 기록되지 않겠죠. 일람도와 지번 책임표는 지번 부여방과 작성하여 빛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제대로 되어 있네요. 일람도의 작성은 도면의 수가 5장 미만이 아니라 4장 미만입니다. 고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일람도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니까 요 한 문제만 딱 풀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왔네요. 어디까지 왔다고요? 지적 공부까지 왔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치를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가보죠. 자, 탕 때립니다. 그러면 탕 때리면 지적의 3요소가 나와야 되겠죠. 지적의 3요소는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이 되겠죠.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 이제 필지라는 게 탄생하고, 필지가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봤죠. 필지의 문제를 풀고 대표적으로 양입지의 제한 요건, 성립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어요. 양입지의 문제를 풀고 대표적으로 지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지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대표적으로 면적, 단수 처리,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들 문제 풀어봤고, 대표적으로 이제 경계를 우리가 풀어봤죠. 그러면 지번과 지목, 면적, 경계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갔죠. 어디입니까? 바로 지적 공부죠. 지금 조금 전에 문제를 푼 게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라든지 지적 공부의 보고, 지적 공부 전산 자료 이용 같은 거 하면 지적 공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일러져 있죠. 그래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가 되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의 표시를 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3장에서 토지 이동의 전등을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드려야죠. 자, 또 엊그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206페이지 토지 이동과 관련된 뭐예요? 몇 개의 지문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이 있네. 신규 등록에서 꼭 확인해 둘 거. 그래서 3번 등기 족탁 X. 요거는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일단 1번에 임에서 토로 간다는 토로 가는 게 등록 전환이다. 개념 좀 잡아놓고 특히 국계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라는 걸 잡아놔야 돼. 또 책이 안 넘어갔어요. 몇 시간 지났다고 또 졸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 206페이지 제3장 토지이동 맨 앞에 하고 있어요. 산지관리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지목 변경 필요적 아님. 그러면 지목 변경은 변경할 수도 있고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산지관리법 특히 3번 지문 지목 변경은 필요적 아님. 이 두 개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놔야 될 것 같아요. 자, 분할과 관련돼서 논점은 있죠. 원칙적으로 분할 신청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A적으로 제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가 있어. 그게 바로 2번입니다. 2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분할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놓고 가야 돼요. 한 필지 일부가 행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때는 60일의 제한이 있다. 특히 2번 분할 반드시 기억해 둬야 돼요.
합병입니다. 합병은 청량 X 한번 체크해놓고요. 원칙적으로 신청 기간이 없다. 특히 1번, 2번에 대해서 2번과 3번은 꼭 잡아놔야 돼요. 합병의 논점이 되죠. 자,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이 경우만 사유 발생으로부터 60일에 강제하고 있다. 요 2번 확인해둬야 되고, 소유권, 지상권, 성역지 지역권 표시해놓고 영입물권 길이는 합병이 가능하나 단 뭐래? 성역지는 합병 가능,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하죠. 대표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하다. 자, 이러한 애는 합병이 불가능하죠. 합병의 성립 요건은 대표적으로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특히 2번, 3번 한번 체크하고 문제로 넘어가야 되고요. 자, 지목 변경 청약 X 출처나요. 자, 우리 국계법, 특히 국계법과 관련돼서 우리 등록 전환은 아까 산지관리법이었고, 우리 1번은 뭡니까? 지목 변경,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계법, 요 정도 두 개 지목 변경 꼭 확인해 놔야 됩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우리가 강학상 해, 바다, 해자, 해면성, 말소. 그러면 바다로 되어 원상 회복 불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2번을 잘 잡아야 돼. 지적소환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자, 신청이 없으면 직권 말소한다. 그러면 등록 말소는 필요적 하여야 된다고. 해보 등록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2번, 3번 한번 상기하고 문제 풀러 들어가자고요. 자, 축적 변경입니다. 작은 축적의 지적도라는 걸 조심하고, 그러면 지적도에서 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 그러면 축적 변경은 대표적으로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가지. 자,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특히 미등기 토지 반드시 점검해 놔야 됩니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와 정정의 신청, 가족관계 등록부 그거 한번 체크해 놓고, 직권 정정은 무조건 출제되니까 10개 사유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특히 1번의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의 내용과 2번의 지적등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에 있지만 잘못된 경우, 특히 2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207페이지 거기 무예 10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초과 요 10번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고, 자, 지적공부 정리는 앞에 토지이동, 검은 토지이동 정리계리서, 소유자 변동은 소유자 정리계리서 그 두 개를 묶어서 정리해둬야 되고, 대장과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 정리할 수 없고, 등기소에 거기에다 줄쳐놔요. 불부합 통지 이렇게 한번 상기해놔야 돼요. 등기 촉탁은 특히 토지의 표시사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를 위해서 대장과 부동산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소의 촉탁, 이 경우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대표적인 면세 근거가 된다고 이미 배웠고요. 자, 통지와 관련돼서 통지사유,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에 통지사유가 되고, 통지시기 요거 조심해야죠. 등기 촉탁한 경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자,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경우,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지적공부 등록일로부터 며칠 7일, 그래서 15일 7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야 돼. 자, 주소 거소를 모른다.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해당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토지 이동에 풀기 전에 한번 26페이지를 한번 저희가 싹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한번 점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 이동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토지 이동이란 1번 문제죠. 자, 문제 1번은 자, 작년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다음 중 토지 이동이냐 아니냐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의 표시가 뭐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소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좌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게 대표적인 무슨 이동이 된다? 토지 이동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요 1번 지문을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1번의 소유자 변경 X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토지 표시사유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좌표죠. 그래서 정답은 작년에 뭡니까? 요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정답은 1번이 됐었죠. 작년에 41번 문제가 요 1번이 정답이 됐었죠. 토지 소유자 주소 변경. 소유자 주소 변경은 토지 표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네. 3번의 등급의 수정, 지가의 동락.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의 공통점은 여기에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사항이 뭔데? 대표적으로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봐봐요. 5번. 자, 토지의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필지죠? 한 필지죠. 두 필지로 나눠졌네. 분할이란 한 필지 이상을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면적도 달라졌고 경계도 달라졌고 좌표도 달라졌죠. 그러면 이거는 토지의 표시사항으로서 분할은 결론적으로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어서 풀 일이 아니라 괜히 에어서 풀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개념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유추작용을 해야지. 그냥 토지 이동 사이네, 기네, 아니네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 2번을 가보죠. 자, 2번은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문의는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이걸 한번 이렇게 샘플 문제를 잡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등록 전환은 자,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록 전환이란 임해서 돌아가는 것,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그래서 임토 맞네요. 이번에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로서 산지관리법 요 자리 한번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국계법으로 건축명 X고요. 건축물법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통지, 행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선으로 인해서 지목 변경을 할 토지로 한다. 그러면 우리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면 등록 전환의 경우 결번이 발생한다. 선생님 결번이 뭡니까? 우리 결번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등록 전환이 임해서 들어갑니다. 임토로 가다 보니까 산칠이 뭐다? 산칠이 7번 토지대장으로 가면서 7일을 바뀔 수가 있죠. 그럼 37은 결론적으로 결번이죠. 결번이 생길 수도 있다. 등록 전환의 경우 지목 변경은 반드시 수반한다. 그래서 4번은 X네요. 4번은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지적 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분할 대상 토지.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할 대상 토지를 우리가 외우면 금상첨화겠지만 만약에 못 외웠을 때 그냥 분할. 그러면 왜 분할을 해요? 나눠질 수 있으니까 분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야. 몇 필지 한 필지를 이렇게 분할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전부가 나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A가 7이면 7-1. 그래서 분할은 대표적으로 무선적 혈액이 발생한다. 형성적 혈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분할 대상 토지냐 기냐 아니냐는 자기가 이제 직접 한번 우려 먹어보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번을 만약에 찍었다. 만약에 분할 대상 토지를 1번을 만약 정분할 대상 토지인 걸 1번을 찍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토지에 전부가 있어. 토지가 전부가 있는데 전부를 소유권 이전해준대. 분할 나눠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해오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번은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니죠. 전부니까.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뭐로 돼야 되게? 일부로 가게 되죠. 그러면 1번은 X다.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니죠.
자, 이번에 토지 영상 불합리한. 그럼 이걸 한번 봐봐요. 2번 지문도. 그럼 여기가 뭡니까? 건보라 필지가 있고 건보라가 있고 여기가 배종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뭐예요? 경계죠. 경계가 불합리해서 이쪽으로 가서 그러면 이만큼 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분할 대상 토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2번은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산 경계를 시정한 경우 이거는 분할 대상 토지네. 자, 3번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전부가 행질 변경이래. 전부가 행질 변경인데 어떻게 떼어 나눠줄 게 있어요? 일부가 행질 변경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전부가 행질 변경은 요거는 지목 변경이 된다라는 소리죠. 자, 4번에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대. 용도가 변경됐는데 어디가 떼어갈 게 있어요? 분할할 게 어디 있어요? 지목 변경이지. 자, 5번에 국계법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토지의 행질 변경을 공사가 준공됐대. 어디가 떼어갈 게 있어요? 지목 변경이지. 고로 정답은 2번이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우리가 이제 뭡니까? 막 흔하게 애우려고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폼에서는 일단 동기부여하면서 숙제해야 되겠지만 애운다고 될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목이 좀 많아요.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은 애우는 것도 필수야. 애우는 것도 필수인데 그걸 애워서 어떻게 써먹을 건가? 애우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애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모든 시나리오는 작성해야 돼. 암기하면서 암기를 해가면서 이게 문제에 어떻게 응용될까라는 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애운다. 우리가 앵무새입니까? 그냥 줄줄줄줄줄 애우게. 그러니까 앵무새가 되지 말고 우리가 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앵무새가 되지 말자. 앵무새가 되지 말자. 앵무새는 맹목적으로 애운 사람이 앵무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람쥐는 뭡니까? 이거 건망증이 심한 거다. 애우면 까먹고 다람쥐가 되지 말고 다람쥐가 되면서 그러면 저는 다람쥐인데요. 그러면 뭐예요? 다람쥐인데 그럼 25번을 애워야 되겠죠. 다람쥐는 왕다람쥐야. 우리가 숲속이 울창해지는 데는 다람쥐가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데 도토리를 숨 감춰놔요. 그러면 찾아 먹으면 그거는 숲이 뭐다? 항폐화된다고. 다람쥐가 도토리를 10개를 다 감춰놓으면 생각을 못해 얘는 2개밖에 못 찾아 먹어요. 8개는 땅속에 파묻혀서 뭐예요? 새싹을 독축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람쥐가 머리가 그만큼 건망증이 심한 동물이에요. 그러면 다람쥐와 그 다음에 뭐예요? 딱따구리 개체가 많아야 돼. 그 숲이 울창하지만 다람쥐 개체수와 그 다음에 청소부라는 딱따구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딱따구리 개체수하고 다람쥐가 많으면 그만큼 숲속은 뭐예요? 울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람쥐가 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앵무새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앵무새는 맹목적으로 애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우되 앞으로 이걸 애워서 어디에 써먹을 건가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으라는 모든 것은 시나리오입니다. 인생은 드라마거든요. 우리가 뭐 1년에 해채우는 우리 더 배움 여러분도 1년에 해채울 수 있는 전략과 전술,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하면 되겠지. 막연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절실함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략과 전술, 계획에 맞는 계획표를 딱딱 짜서 앞으로 오늘은 월요일 날은 공시법 듣고 목요일 날은 뭐예요? 공법을 듣고 공법. 그러니까 과목을 이렇게 정하든지 월요일 날은 민법 교수님 그 다음에 2번은 한동균 선생님 듣든지 그 다음에 조민수 선생님 그 다음에 중개사법 선생님 듣든지 그럼 저를 마지막으로 토요일날 뭐다 마무리하든지 그러면 세법은 한동균 우리 뭡니까 김동수 교수님을 우리가 뭐다 듣든지 그러니까 6과목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획표를 딱 짜서 나는 민법이 좀 부족하다. 그럼 민법을 2번 듣고 학교는 많이 부족하다. 3번 듣고 그렇게 이제 의미를 확인하는 거. 뭔가 절실한 계획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09페이지 문제 3번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지적 청약을 하지 않고 토지 등 조사를 하는 거.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청약하겠죠. 등록 전환 임토로 가니까 하고요. 분할은 뭐에 경계가 새로 생기니까 청약하겠고 합병은 합치니까 대표적으로 지적 청약이 대상이 아니죠. 근데 합병은 면적과 경계의 좌표는 달라지니까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합병과 지목 변경이 있어요. 합병과 지목 변경은 여기 합병 옆에다 지목 변경을 써요. 아마 합병과 지목 변경은 지적 청약을 하지 않고 토지 이동 조사를 요하는 것 2개를 골라라.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을 고르면 됩니다. 고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좀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나가보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